2001년 10월 기출문제, 컴퓨터 일반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퓨터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의 특징에 뭐가 있었죠? 정확성, 신속성, 호환성, 또 뭐였죠? 정확성, 신속성, 호환성, 그렇죠. 자동성 있었고, 자동성 있고, 범용성 있었죠. 범용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가 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가 먼 것 이거죠. 창의력 개발. 창의력하고 컴퓨터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 컴퓨터에서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램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요. D램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캐시 메모리니까 SRAM이겠죠? SRAM. 그 다음 하드디스크고 얘는요. 하드디스크. 얘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플로피 디스크죠.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가장 느리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캐시 메모리가 됩니다. 기억장치 중에 제일 빠른 게 레지스터였고요. 그 다음이 캐시 메모리, 그 다음이 주기억, 마지막이 보조기억이죠. 이런 순이었어요. 이런 삼각형을 아마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레지스터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캐시 메모리 얘는 SRAM으로 만들죠. 주기억 장치 얘가 D램으로 만들고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까지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주기억 장치가 아니고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중앙 처리 장치는 연산 기억 제어죠. 연산 장치와 기억 장치와 제어 장치 등이 있습니다. 자, 모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외부 장치죠.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닙니다. 얘는 통신하고 관련된 장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신.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규칙. 통신규칙, 통신규약. 바로 프로토콜이죠. 통신규약입니다.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컴퓨터의 연산 처리 속도가 10의 -9승이라고 했어요. 자, 연산 처리 속도에는 밀리세크,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크, 나노세크, 그 다음 피코세크, 그 다음 펜토세크, 마지막에 아토세크입니다. 그래서 10의-3, 6, 9, 12, 15, -18초예요. 그러면 -9승이니까 -9승 나노세크네요. 그죠? 그래서 나노세크가 됩니다. 6번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를 비교 설명하신 것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주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기억해 놓은 장치이다. 맞죠? 보조기억 장치에 기억된 정보는 중앙 처리 장치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단 주기억 장치에 읽어드린 후 주기억 장치부터 사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를 구성하는 기억 소자는 빠른 접근 속도를 위해서 같은 기억 소자, 이게 틀린 거죠.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죠. 주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얘는 반도체고요. 반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를 봤을 때 하드디스크는 알루미늄 판에다가 기록을 해요. 알루미늄 원판에다가 기록을 하죠. 그래서 같은 소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 용량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렇겠죠. 그 다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재생할 수 없는 이라고 했어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는
음악과 영상을 재생하는 겁니다. 근데 PCX는 이거는 그림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AVI 영상이죠. 웨이브, 미디 얘들은 음악 파일이죠. 그 다음에 윈도우의 시스템 유틸리티 가운데 하드디스크를 압축하지 않고 임시 파일, 캐시 파일 등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의 공간을 확보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공간 확보예요. 공간 확보. 그리고 어떤 파일들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는 디스크 정리가 됩니다. 이 디스크 조각 모음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드라이브 조각 모음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드라이브 조각 모음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하고 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공간 늘림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요. 얘는 디스크를 압축을 해서 공간을 늘리는 방식이고, 얘는 디스크 검사는, 이건 오류 검사하는 거죠. 오류 검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9번. 컨트롤 ESC를 누른다 했어요. 컨트롤 ESC. 시작 메뉴 나타나죠? 자, 실행창이 종료되는 거는 Alt 플러스 F4번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작업 중인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니까 이거는 Shift F10번이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우스 우클릭하는 거하고. 창조절 메뉴 나온다 그랬죠. 얘는 Shift 스페이스바예요. 이걸 누르면 창조절 메뉴가 나옵니다. Shift 스페이스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작 메뉴입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10번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11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여러 화면이 펼쳐져 있고 여기에서 활성된 창만 캡처를 한다라고 했어요. 활성창 캡처니까 Alt 프린트 스크린이죠. 얘 컨트롤 C는 얘는 복사죠. Shift 프린트 스크린,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건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는 거죠. 12번.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된다.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했을 때라고 합니다. 완전히 삭제한다. 영구 삭제라고 봐야 되겠죠. 영구히 삭제되는 거. 영구히 삭제하는 거는 Shift 딜리트입니다. Shift 딜리트 기억을 하셔요. 다음 13번. 윈도우에서 많은 작업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다. 이때 창의 작업을 전환하는 단축키. 작업 전환이라 그랬어요. 작업을 전환한다. 작업 전환 Alt F4, Alt 탭이죠. Alt F4는 앱 종료입니다. 앱 종료. 컴퓨터 종료,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의 종료, 또 컴퓨터의 종료를 하는 게 Alt F4고요. Alt 탭은, 답은 Alt 탭입니다. 창전환이니까. Ctrl F4는요, 이거는 탭 간의 전환이에요. 탭. 어떤 건가 하면은, 내 지금 이거 한다니까 아까 발라줄까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어떤 건가 하면요. 요거예요. 제가 창을 하나 좀 캡처해 왔습니다. 여기 창을 하나 캡처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탭들 간에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탭들 간에 요 탭들 간에 전환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 탭이 얘를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와서 보면요. 자,
제가 컨트롤 탭을 누르면 얘들이 움직이죠? 지금 보세요. 컨트롤 탭 누르니까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죠. 그죠? 요게 컨트롤 탭으로 하는 겁니다. 컨트롤 탭이 아니, 컨트롤 탭. 잘못 적었네요. 뭐 이러노? 이거를 거꾸로 적었어요. 얘가 이리 가는 거예요. 컨트롤 탭이 요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F4는 탭을 삭제하는 거예요. 문서 종료입니다. 이거는 컨트롤 F4는 문서 종료예요. 문서 종료. 문서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엑셀을 실행했을 때 엑셀 창에서 엑셀을 종료하지 않고 엑셀만 종료시키는 거예요. 엑셀의 그 문서만 한번 보면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자, 이렇게 지금 엑셀이 실행되고 있죠. 여기서 컨트롤 F4를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됐어요? 엑셀은 살아있죠? 문서만 닫히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 F4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윈도우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왼손잡이를 위한 마우스 단추 설정할 수 있죠? 이거 마우스에서 설정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 키보드로 마우스를 쓸 수 있죠? 키보드로 마우스를 쓴다.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접근성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접근성.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더블 클릭 속도 조정되죠? 조정 가능합니다. 이거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프린터에서는 글꼴과 글꼴 크기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에서 정부기관이라 그랬어요. 정부니까 가버먼트니까 GO죠. GO 혹은 GOV 이렇게 되는 거고요. PE는요. people, 개인이에요. 개인 도메인이라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좀 팔았던 도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o.kr이죠. co.kr은 회사죠. co.kr은 회사고요. 요거는 컴퍼니죠. 회사. 요거는 회사입니다. 회사. 그 다음 re.kr은 이건 연구기관이에요. 연구소 같은 곳에다가 줍니다. 리서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저게 없으면은 거의 뭐 살 수 있어요. 뭐 or.kr 비영리기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매가 가능하니까 or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이거든요. 이런 것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인터넷 서비스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FTP, 그 다음 고퍼, WW가 인터넷 서비스고요. 넷바이오스가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HTML에 대한 설명입니다. HTML은 웹상에서 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언어이다. SGML이라는 국제 문서를 표준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ASCII 파일이고 확장 자료는 HTML을 가진다 라는 거고요. 이거가 틀린 거예요. HTML 태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예요. 사용합니다. HTML도 HTML 태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 18번 인터넷이나 통신망의 자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입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허가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맞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막 쓰면 안 됩니다. 돈 주고 쓰셔야 됩니다. 프리웨어,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거죠. 공짜란 말이에요. 그 다음 쉐어웨어,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좀 편하죠?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은 정식 버전 출시하기 전에 일반인들한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청구 안 됩니다. 그 다음 19번 웹상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프로토콜 서비스 디렉토리 파일명으로 구성되는 것,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 바로 이메일 주소입니다. HTTP는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죠. 텍스트를 전송하는 거고요. FTP는 파일 송수신하는 겁니다. 파일 송수신하는 프로토콜이죠.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 20번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거. 컴퓨터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다. CD-ROM에 수록된 자료를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CD-ROM은 뭐예요? 얘는 읽기 전용이에요. 읽기 전용입니다. 롬이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메일을 통한 감염 엄청나게 많이 전파하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파일은 완전히 삭제하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다음 2과목 나가겠습니다. 자, 기본 설정, 디폴트 상태라 그랬어요. 디폴트 상태에서 문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문자열로, 그렇죠? 뭐 1번 이런 데이터들, 그죠? 이런 거는 문자입니다. 문자. 자, 문자열이 한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넘어가죠? 표시됩니다. 한 셀에 두 줄 이상을 입력할 때 이거 Alt Enter였죠. Alt Enter다. 다음 문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정렬됩니다.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이었습니다. 그 다음 22번 라운드업이에요. 라운드업이니까 업 나왔으니까 올림입니다. 올림 42.563이고요. 뒤에 2가 붙었어요. 2가 붙었으니까 어디까지 나오는 건가요? 여기까지만 딱 나오는 거죠. 여기서 반올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올림이죠. 여기서 올림 하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요 자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42.5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2.57이 됩니다. 다음 23번 행과 열을 숨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엑셀을 실행했을 때 행과 열을 숨기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를 0으로 주면 여기 숨어버려요. 지금 C 다음에 2로 바로 나와버리죠. 아니면은 여기 잡고 이렇게 줄이면 없어지죠. 아니면 또 찍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숨기기 하면 없어집니다. 이런 방식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숨기고자 하는 행번호를 선택하고 행높이를 0으로 한다. 맞습니다. 열너비에 마이너스 100%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죠. 0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틀린 거고요. 그 다음 숨기고자 하는 행번호를 선택하고 숨기기 한다. 연속되지 않는 행을 숨길 때는 컨트롤 누르고 숨기기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연속되는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했고요. 얘들이 지금 이렇게 채워진 상태예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숨기기 하면 다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ift 탭이에요. Shift 탭. Shift 탭은 어떻게 이동되느냐. 자, 탭 키를 누르면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이게 탭의 방향이에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Shift 탭은 반대예요. 이게 Shift 탭이에요. Shift 탭은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탭과 Shift 탭. 엔터 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엔터죠.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고요. 쉬프트 엔터. 쉬프트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갑니다. 자, 볼까요? 탭 치면 옆으로, 쉬프트 탭 치면 거꾸로, 엔터 치면 아래로, 쉬프트 엔터 치면 위로. 다음 25번 A, B 사이의 19분선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대요. 그러면 가장 긴 글자에 맞춰지는 거죠. 가장 긴 글자에. 가장 긴 글자에 맞춰지니까 을지문덕 장군 얘의 기준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A 3번 셀의 폭에 맞게 사이즈가 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여기에 나왔어요. 불연속이라고 나왔어요. 불연속. 인접하지 않은 나오면 일단 컨트롤이죠. 그럼 답은 컨트롤. 연속된 거는 연속은 쉬프트, 불연속은 컨트롤.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A2와 A3 셀을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을 당겼대요. 자, 지금 숫자가 2개의 셀이 들어있어요. 그럼 차이값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25 다음에 35 차이 나네요. 그죠? 5 차이 나니까 밑에는 35가 나올 거고, 다음 40, 45가 나오겠죠. 그래 되니까 A6 셀은, A6번 셀에는 45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음, 작업지에 내용이 많아서 셀 포인트를 옮기면 제목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제목을 고정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 고정입니다. 이런 느낌이죠. 자, 지금 우리 1번 셀에 1번 행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당겼어요. 당기니까 얘를 이렇게 굴려버리니까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 버리니까 얘를 고정시킬 거예요. 고정시키고 싶으니까 고정시키고 싶은 것에 아래에 두고 보기에 가시면은 틀 고정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틀 고정하면 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1번 시트 1번 시트를 들어가요. 복사한다 그랬어요. 자, 복사예요, 복사. 엑셀에서 복사, 이동, 컴퓨터는 다 마찬가지죠. 컴퓨터는 복사는 컨트롤, 이동은 쉬프트. 이렇게 복사, 이동, 그래서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 30번 인쇄할 워크시트의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여백도 조정하고 용지 방향도 바꿨는데 한 페이지 안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 맞춤해야죠. 바로 이런 느낌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파일이 올라왔는데 얘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길어졌어요. 이렇게 긴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인쇄를 하려고 보니 인쇄 왔죠? 한 페이지에 다 안 들어가요. 그죠? 이럴 때 페이지 설정에 가서 자동 맞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동 맞춤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한 페이지에 다 돌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바로 자동 맞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얘는 자릿수 줄임 버튼을 누른대요. 자릿수 줄임 버튼을 몇 번? 2번 눌렀대요. 그러면 45.445에서 자릿수가 한 번 작아지면
이게 날아가죠. 이게 날아갑니다. 자, 보세요. 45.445에서 요런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요런 숫자가 있고 홈에 요거예요. 자릿수 줄임. 요거. 얘를 찍고 한 번 누를 거예요. 자, 한 자리가 줄면서 반올림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누르면요. 또 한 자리가 줄면서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반올림이 안 됐네. 왜 안 됐지? 얘는 줄면서 반올림 되고 얘는 반올림이 안 되네요. 이상하네. 그래서 답은 45.4가 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야가 45.45가 되고 얘가 반올림 돼서 그렇거든요. 얘도 반올림이 돼야 되는데 이걸 보는군요.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얘는 4니까 반올림 될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45.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원본 데이터에서 45.445니까 이 4는 반올림 할 게 없어서 45.4가 되네요. 컴퓨터가 똑똑해요. 자, 32번 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원 데이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 45.445라는 거 한번 누르면 45.45가 되죠. 얘가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얘를 두 번 누르면 얘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얘가 올라오니까 얘는 4잖아. 그래서 올라오면 45.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32번. 정렬을 했어요. 정렬을 했는데 정렬 결과가 보니까 관리부 이 부서가 딱 정렬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부서가 정렬이 된 거예요. 부서를 정렬시키고 보니 과장, 부장, 사원, 직위가 저장이 됐죠. 그래서 직위가 정렬이 됐어요. 직위 정렬되고 그 다음에는 볼 것도 없겠죠? 이름이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그 다음 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수식은 항상 이퀄 기호로 시작합니다. 맞죠? 수식에서 참조하는 셀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결과값이 재계산됩니다. 그렇겠죠? 수식의 결과값은 수식 입력줄에만 거짓말. 수식의 결과는 어디요? 셀에 나타나죠. 셀에 나타납니다. 수식은 연산자 이런 걸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셀에는 1이라는 값이 있어요. 1이라는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고 양수, 음수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어떤 값이 0보다 크면 양수죠.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뭐 포지티브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엑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그래서 얘들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35번 2,500원짜리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2,500원짜리 물건을 팔아요. 근데 얘가 1,000만 원이 되고 싶어. 커피를 하루에 몇 잔 팔면 1,000만 원이 될까요? 목표값 찾기죠. 목표값 찾기. 시험 문제에 대화형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오면 피벗 테이블이고요. 시나리오는 가상값에 대한 거고요. 가상값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죠. 몇 개까지? 32개 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 레코드 관리는 우리가 입력된 데이터들의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한다든가 고를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 36번 다음 차트에서 설정되지 않은 옵션은 분기별 판매량 얘는 제목이죠.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축 제목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름표 없고요. 범례는 여기 있죠. 이게 범례죠. 데이터 이름표라는 게 얘가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혹은 이름표 같이 사용을 하고 여기 위에 올라오는 값들 있죠. 여기 위에 요거가 바로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이름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37번. 세로 갑축의 주 단위는 얼마인가요? 자, 이거를 보면 돼요. 이게 세로 갑축이니까. 얘가 갑축이에요. 얘가 갑축이고요. 이 갑축의 간격이 얼마예요? 200, 400, 800이니까, 200, 400, 600이니까 얼마? 200씩 돼 있는 거죠? 200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 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차트의 종류도 수정이 가능하다. 차트 제목을 삽입할 수 있다. 범례는 아래쪽과 오른쪽에만 이거 틀린 거죠. 범례는 위쪽, 아래쪽 뭐 다 됩니다. 범례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뭐 이거는 그림 영역 안으로도 끌어다 놓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곱, 숫자, 개수, 편차, 분산이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편차,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는 순위가 되겠죠. 순위는 사용할 수가 없다. 순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40번.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레코드 대화 상자에서 12분의 3 표시는 전체 레코드 숫자와 레코드 번호를 나타낸다. 레코드가 행번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몇 줄이다. 12줄 중에 세 번째 있는 줄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의 행을 우리가 레코드라 그래요. 행이 레코드고요. 필드가 열이에요. 필드가 열이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선택 영역의 첫 행이나 목록을 이름표로 사용한다. 그 다음 필드로 사용할 열머리글과 한 개 이상의 레코드를 가져야 한다. 요게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는 설명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